자, 지금부터 323쪽 양도의 개념 들어갔습니다. 별표 3개. 작년에 출제됐지만 단독 문제 출제됐지만 올해 역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렇게 과세 대상을 모아야 되는데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양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한 게 양도의 개념이다. 별표 3개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양도의 개념에서 우리가 딱 기본적으로 3가지만 좀 봐두시면 돼요. 역시 과세 대상과 함께 크게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부담부 징계라는 특수한 거래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여기서 정리할 것이 의의,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 세 번째가 양도로 안 보는 경우. 그러니까 양도로 본다는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고요. 양도로 안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면은 양도로 보면 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주로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 뭐냐면 거래를 제시해놓고 다양한 거래를 제시해놓고 이거 양도로 보는지 양도로 안 보는지 이거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이게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고요.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특수 문제로서 부담부 증여가 나오는데 자, 일단 의의는요. 시험에 나왔을 때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기 지문은 잘 나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양도라고 해서 책을 보시면 자, 공보상에 등기나 등록등과는 관계있이 없이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무관하다는 얘기야.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형식적 요건인 등기를 하고 양도했느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했느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and 그리고 그 자산이 반드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이 되면서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 된다 여러분? 유상양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양도로 보는 것은 요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양도라는 대가를 이러한 관계를 충족하면 요 조건을 충족하면은 양도로 보는 것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래를 무조건 다 외우기는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양한 거래가 제시가 됐을 때 양도로 보는 판단 기준을 하려는 얘기죠. 판단 기준. 그 판단 기준은 실제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야 돼? 넘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기는 넘어갔지만 이게 단순한 명의만 넘어간 형식상 이전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 여러분. 그리고 명의가 넘어갔는데 사실상 이전되는데 대가가 존재하지 않은 무상양도돼. 그럼 양도로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여러분. 그럼 무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뭐죠 여러분? 상속과 증여죠 뭐. 상속과 증여가 전형적인 무상양도죠 뭐. 그리고 유상양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가 존재하는 걸 말하는가? 대가가 있는 걸 말하죠. 대가를. 부동산 넘겨준 거 뭔가 대가를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대가가 있기만 하면 대가의 종류, 뭘 받았느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양도 의사 유무, 네가 자발적으로 양도한 거냐 강제적으로 양도한 거냐 이런 거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다양한 거래가 나왔을 때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가 사실상 이전된 거냐? 그리고 이전됐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 대가가 있기만 하면 돼. 그걸 뭘 받았느냐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 갑으로부터 을에게 부동산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 그럼 이건 일반적으로 무슨 계약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매매야, 매매. 다른 부동산을 받았대, 여러분. 다른 부동산을. 을로부터 부동산 넘겨 다른 부동산 받았대. 이건 뭐야, 여러분이 아시는? 교환이야, 교환.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대가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켰대. 기존 채무를
소멸시켰대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거는? 부동산 넘겨주고 있던 그 갑의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뭐야? 돈 대신 부동산을 갚았다고. 뭐야? 대물변제죠. 안 배웠나? 대물변제? 배우면 뭐 하냐고. 배우면 써먹질 못하는데.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했다 그 얘기야. 돈 빌려왔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넘겨줬다고. 그리고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받았대. 부동산 넘겨주고 올로부터 법인의 주식이나 뭘 받았다고요? 지분을 취득했대. 이게 뭐죠 여러분? 법인의 현물출자죠. 현물출자. 주식회사 등 회사에 출연을 하는데 자본금을 대는데 자본을 대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전으로 출자하는데 얘는 뭘로? 부동산. 또 이 노동력 이름으로도 출자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유명한 국진이빵. 유명 연예인들 뭐 참여하잖아. 그래서 국진이빵. 그럼 국진이가 직접 만든 거냐고. 아니야. 자기 이름을 댄 거야. 출자한 거야. 유명 연예인이 자기 이름 대고 회사 만드는 거죠. 이런 게 뭐다? 일종의 법인의 현물 출자. 내가 부동산 넘어가고 여러분, 경락가액이나 대가가 존재한다. 경락가액이 있대. 그럼 이거 일반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공매나 경매죠, 뭐. 보상금 받았대. 보상금을 받았대. 협의 매수나 수용이죠, 뭐. 이거 다 양도로 본다고 안 본다고?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 보시면은 어디 보시냐면은 325쪽 보세요. 양도로 보는 경우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 양도로 보는 일반적인 경우 보세요. 일반적이요.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 물납에 따른 부동산의 자발적인 양도는 물론 밑줄, 협의 매수나 수용 밑줄 하나, 공매, 경매 밑줄 하나. 특히 협의 매수나 수용은 대가로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당을 뭘 받아서? 보상금 받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그걸 법률로 약간 표현했을 뿐이야. 경매, 공매로 넘어갔대. 그러면 당연히 경락가는 대가가 존재하니까 무슨 양도야? 유상양도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케이스, 그게 바로 뭐냐? 동그라미 교환가, 동그라미. 그다음에 뭐 대물 변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양도로 보는 거래 형태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래 형태가 바로 뭐다 여러분? 교환이나 뭐다? 대물 변제. 매도는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전형적인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물어보지 않는다고 여러분한테. 그러면 거기 일반적인 경우는 왼쪽에 보시면은 바로 사실상 이전과 유상 양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뭐로 본다는 얘기 여러분? 양도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왼쪽 324쪽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의 조건이 있죠. 찾으셨어요? 이거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제가 집어넣은 거야. 즉 무조건 거래를 외우지 말고 이 조건을 충족했냐. 어딜 봐야 돼? 324쪽 보라고. 딴 데 보면 안 돼. 그래서 사실상 이전, 무슨 양도, 무슨 이전, 유상,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요즘은 이제 여기까지 나오네요. 시험이. 다음 페이지 325쪽 맨이 자산이 뭐야,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양도 밑줄. 그건 적으세요, 옆에. 사업성이 없는 걸 말한다. 최근에 시험은 여기까지 물어보네, 이제. 워낙 이거 물어봤기 때문에 28년간 시험 보면서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요. 양도행위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야.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그걸 우린 책에 뭐라 표현한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업행위로 양도하는 대표가 바로 뭐냐? 거기 적어 있죠.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부동산 매매업자나 누가 양도했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 사업행위로 양도의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양도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판매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거죠? 써져 있잖아. 매매업, 판매업. 얘는 뭐로 한가? 사업행위로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사업행위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고?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고. 종합소득세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또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양도행위는 사업행위고 이때 사업행위로 양도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뭐로 과세한다고요?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고요. 자, 그러면 저는 누구냐? 주택임대사업자예요.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이렇게 얘기가 달라진다니까. 난 돌아버리는 거야. 똑같은 내용을 좀 같이 들으셨어. 그렇고 주택임대사업용의 주택을 양도했대. 그럼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집에 안 보낸다 대답 안 하면? 오늘 이거 마친 분만 집에 보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양도소득세냐 종합소득세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대답 안 하다 걸리면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버려 이제. 집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잘 봐. 위아래를 자꾸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자꾸 구분 안 해. 그냥 똑같이 봐.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양도소득세야. 양도소득세. 아니 업이라고 그러면 아니 여기는 매매업, 신축, 판매인데 여기는 임대업이라잖아. 그럼 임대하고 있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야?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양도소득세지. 얘는 임대로 업을 하는 거지 매매로 업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해하셨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그 임대는 사업 목적이 아니잖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사업행위는 무슨 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거기 325조 부담부 증여 나와 있죠. 개별 문제 별표 3개. 얘는 요 부담부 증여 하나만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고요. 요거 가지고 계산 문제가 출제 가능하고요. 실제 출제됐었고요. 계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나왔지만.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걸 해볼까. 오늘 해버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요 부담부 증여를 하기 전에 왼쪽 324초. 자, 이번이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거. 자, 그림을 보시면 돼요. 갑이 취득을 했는데 갑이 취득할 당시 얼마냐? 4억 주고 취득했다 봅시다. 4억 주고 취득했대. 그러면 갑이 4억 주고 취득했을 때 갑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 부과된다고. 이 과정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뭐가 부과되기도 하고 등록면허세. 자, 그러다가 뭐가 도래가 돼서 6월 1일이 도래서 이날이 어떤 날이야? 보유세 과세 기준이죠. 그러니까 뭐가 부과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얘가 주택일 때는 얼마 초과면? 주택일 때는 얼마 초과면? 6억을 초과하면 또 뭐가 부과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자, 그러다가 이제 갑이 을한테 양도를 했어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겼다고. 이때 양도 당시 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5억 원이래. 5억 원. 자, 저는 여러분한테 자꾸 이 말 하는데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신 분이야.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이 고객이 한평생 모은 재산을 나는 취급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1, 2만 원짜리 물건이 아니야. 이거는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이야. 그럼 그만큼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지식을 갖춰놔야 되겠죠. 내가 전문적 지식이 없는데 내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겠다. 이건 사기꾼이지 뭐야.
거꾸로 여러분이 그런 공인중개사를 만났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 공인중개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시험에 합격했는지를 알 수가 없대. 그래서 물론 여러분도 여기 와 있지만 지금.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 값이 얼마 주 샀다고요? 지금 얼마에 양도했다고? 그럼 값은 양도자야, 양수자야? 자, 값은 양도자를 말하는 거, 을은 누구예요? 양수자야. 그러면 이때 양도자한테 과세할 거냐, 양수자한테 과세할 거냐, 누구한테 얼마를 과세할 거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를 과세할 거냐는 판단은 뭐를 물어봐야 된다? 대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어야 된다고. 5억짜리가 을한테 넘어갔죠? 넘어간 대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물으시라고요. 그래서 대가를 받았대. 그러면 대가가 있대. 갑이 을한테 5억짜리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대. 대가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무슨 양도라는가? 유상양도. 안 받았대. 난 이런 분은 꼭 좀 만나고 싶은데. 나한테 5억짜리 부동산 넘겨주고 대가를 안 받는 분 꼭 있다가 그냥 저한테 콜사인만 주면 제가 찾아갈게요. 저한테 올 필요도 없어요. 제가 찾아갈게요. 대가를 안 받았대. 그럼 대가가 있어 없어? 그럼 뭐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그걸 법률로 조금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유상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뭐다고 여러분? 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상의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죠, 뭐.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대가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다만 차이점은 뭐랬어?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그렇죠. 눈 뜨고 있으면 뭘로 가고? 증여. 눈 감았으면? 이거야 차이점은. 뭐 간단해. 고객한테 또 그렇게 설명하면 돼. 눈 뜨고 있으면요 증여고요. 눈 감으면 상속이에요. 그거 이제 조금 우아하게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생존시 무상 이전은 올라가고 증여, 사후에 무상 이전 올라가는가? 상속. 자, 근데 다시 한번 이때 똑같은 5억짜리 부동산을 받는데 증여를 받을 때와 상속을 받을 때 어디가 세부담이 크다고 그랬어? 증여가 더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을 받더라도 증여 계약에서 받을 때하고 상속을 받을 때는 어디가 세부담이 더 적다고? 상속이 더 적. 그래서 가능하면 뭘로 받는 게 좋은가? 상속으로 받아야 돼. 이걸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하라고. 여보, 자기가 눈 뜨고 주면 증여고 눈 감고 주면 상속인데 상속을 받아야 세금이 적대. 그럼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이제 어떤 생각할까? 아, 정리할 때가 됐구나. 가방 싸자. 그래서 가능하면 뭘로 받아라? 근데 상속을 받기 위한 조건은 뭐야? 보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가. 안 가. 그러면 결로 얼로 올 수밖에 없어. 그래도 증여로 와야죠. 뭐 안 되면. 그럼 요거는 무슨 계약이고? 매매 계약이고 요거는 무슨 계약이야? 증여. 둘 다 계약이야? 하나는 매매 계약이고 하나는 뭐야? 증여계약. 차이점은 얘는 돈을 받는 거고 얘는 돈을 안 받는 그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유상, 즉 매매를 했을 때와 증여, 무상, 즉 증여를 했을 때 뭐가 달라지냐 이거야. 이거는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알고 있는 내용이야. 즉 매매일 때 과세가액과 증여일 때 과세가액이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그걸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제가. 나 이 그림 그려놓고 3시간 반을 울었어. 고맙습니다. 우쭈쭈 해줘서. 자, 이때 매매일 때 과세가 되는가 이게 뭐야, 여러분? 저기 그림 계속 그린 것처럼 뭐야?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 다 알아. 아, 4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구나. 5억 원에 팔았구나. 이게 뭐다? 양도 차익이죠. 얼마? 1억. 그럼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1억 원. 얼마짜리 넘어갔는데 그 중에 과세가 되는 건 얼마야? 1억. 이해하셨죠? 네. 1억만 과세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양도치는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못 뺀 거야, 여러분? 취득가 뺀 거야.
양도가 지금 얼마인데 5억 원인데 취득가 얼마? 4억 뺐다고 여러분. 그러면 요 취득가액은 과세가 되는 양도가액을 양도책을 늘리는가 줄이는가? 줄이는가 줄이고. 요만큼 줄어들었잖아. 요만큼. 4억만큼 줄어들어서 얼마만 과세했다고? 1억만. 그래서 매매할 때는 항상 뭐만 과세한다고? 이 차익만 과세한다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게 뭐면? 증여면 그냥 증여 당시 가액, 즉 양도가액 얼마? 5억은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5억 전액. 5억 전액이야, 전액. 요걸 이제 우리 뭐로 받았다 그러면 증여를 받았다면 요거를 표현하기를 뭘로 표현하냐? 증여 당시 재산 가액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냥. 그럼 얼마짜리 받았구나? 5억짜리를 받은 거죠. 5억짜리를 받은 거지. 5억 원에 받은 게 아니라. 이거는 5억 원에 팔은 거고 거기서 취득가액 4억을 빼서 1억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5억 원에 산 것이 아니라 5억짜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속과 증여는 여러분 매매 거래가액이 있어 없어? 없죠. 무상이니까 거래가액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무슨 과세 원칙이야? 시가 과세 원칙이야. 시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로 과세하는 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요거는 실가야 시가야. 요거는 다 실가죠.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해. 그러니까 요런 게 차이가 있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양도세는 항상 무슨 가액 기준이면 실가, 실지 거래가액. 근데 상속과 증여는 거래 가액이 없어. 왜 없어? 무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실가가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시가가 나온다고. 이해하셨어요? 가끔가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습게 안 듣고 나중에 왜 여기는 실가가 여기는 왜 시가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 꼭 계세요. 요거는 매매가액으로 하라고. 여기는 매매가액이 있어 없어? 없어. 무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시장 가치 요걸 뭐로 표현한가? 시가. 정어려면 시세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나 5억짜리 상속 받았다. 5억짜리 증여 받았다. 라고 하죠. 5억짜리. 짜리는 뭘로 말하는가? 시세를 말하는 거죠. 시가를. 5억 원에 상속 받았다. 5억 원에 증여 받았다라고 해? 안 해? 안 해. 5억 원에 팔았다라고는 얘기가 되지. 5억 원에 팔았다는 건 무슨 가이고? 실가고. 5억짜리를 받았다. 그럼 뭐야? 시가. 근데 증여세는 무슨 가액이다고? 시가. 양도가 5억 전체죠. 그럼 봐. 매매면은 얼마만 과세가 되고? 1억만 과세가 되는 거야. 1억만. 그런데 뭐면? 증여면. 증여 당시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뭐가 때려지는가?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증여세. 이해되세요? 구분되세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 이런 거 고객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이걸 어렵게 느끼면 큰일 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돼. 공인중개사. 그리고 내가 고객한테 어떻게 돈을 받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매일 때는 항상 뭐만 과세가 되고 실가에 의한 차익이 과세가 되는 거고 상속과 증여일 때는 당시의 무슨 가에? 시가. 그래서 증여면 증여 당시 재산가 얼마? 5억 전체.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5억짜리가 넘어가는데 잘 봐. 5억짜리 넘는데 매매계약 쓰면 얼마만 과세되고? 1억이 과세되고 증여계약 쓰면 5억. 그럼 어디가 더 세부담이 커? 당연히 증여 더 큰 거 세부담이. 이해하셨죠? 자, 5억짜리인데 매매 계약서를 쓰면은 이때는 양도 차익이 과세가 되니까 요 사례 때는 얼마만 과세되고? 얼마만 과세되고? 1억만 과세되고 요거를 증여 계약서 쓰면은 증여 당시가액 얼마? 5억 원 전체가 뭐가 과세되고? 증여세. 그럼 똑같은 5억짜리인데 매매 계약서냐 증여 계약서냐에 따라서 과세가액이 같아 달라? 다르죠. 결론 냅시다. 어디가 더 세부담이 크다? 증여가 더 크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봅시다. 누구한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야. 유상양도일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요 양도차익은 도자 갑이 먹은가 수자 을이 먹은가? 도자. 그래서 여기는 항상 누구한테 과세하는가? 양도자야. 양도자. 양도자한테 뭘로 과세하라고? 양도 소득세로 과세하라고 여러분. 근데 무슨 양도면? 무상이면.
도자가 5억짜리 주고 돈을 안 받았대. 그럼 도자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그래서 무상일트 항상 도자를 잡아 수자를 잡아? 수자를 잡아 무상일트는. 그러니까 요런 차이점이죠. 유상일 땐 도자를 잡아라. 무상일 땐 누굴 잡아라? 수자 잡아라 그 얘기야. 이때 수자가 징여로 받은 사람은 우리 뭐라 표현하는 거고? 수중자. 상속에서 받은 사람을 뭐라 표현한가? 상속이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뭘. 그래서 수중자한테 뭐로 때리고? 징여세로 때리고. 상속인한테는 뭘 가셔야 되는가? 상속세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야 쥐뿔. 자 그러면 저는 강남 아줌마야. 어떤 아줌마? 강남 아줌마. 돈 좀 있는 아줌마야. 그래서 우리 자식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어. 그러면 강남 아줌마로서 이벤트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요즘 이벤트 해줘야 돼. 아우 저는 가끔가다 난 옛날 사람이 참 편한 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 오늘 첫날이다. 뭐 해갖고 뭐 첫날부터 해갖고 뭐 10일, 100일 뭐 무슨 기념일 따지고 엠병을. 난 그런 이벤트 못해.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집사람 저기 오늘 자기 일찍 들어와. 그래. 왜 그래?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응. 오늘 토요일이니까 길동인데? 그것만 알죠. 그랬더니 오늘 결혼기념일이래. 그러면 아니 오늘이 아니라 뭐 그렇대.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결혼기념일인지. 어머 아셔야죠. 그래서 모르니까 옛날 사람이 편하다는 얘기야. 모르냐 은은. 자 다시 한번. 항상 유상은 누굴 잡으세요 여러분? 도자한테 뭐로 때려라? 양도소득세. 요게 양도자가 부동산 매매업자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요 양도자가 누구라면? 부동산 매매업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 그것밖에 없어 차이는 여러분. 다 아는 거. 그럼 나는 강남 아줌마로서 지금 매매를 할 거냐 이제 징여를 할 건데 난 강남 아줌마로서 지금 애한테 이벤트로 뭐 해주고 싶은가? 징여. 네 학교 입학한 자식한테 조그마한 거 뭐 큰 것도 아니야. 얼마짜리? 아니 5억짜리 뭐 이렇게 또 10억짜리까지 가. 초딩이라니까. 초등학교 입학기념 이벤트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벤트를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 애 명의로 넘기겠다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얘한테 징여를 하는 거죠? 무슨 계약서 써야 돼? 그럼 얼마? 누구한테? 양수자인 수중자 아들한테 자식한테 뭐가 돼? 그러면 제가 지금 자식이 아들이 뭐랬죠 여러분? 학생이랬어. 그럼 우리 여러분 세법 문제 풀 때 대학원생이다 대학생이다 이렇게 학생 신분이 나오면 출제는 여러분한테 뭐 얘기하는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 학생 신분을 밝힌 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초딩생입니다라고 했던 것은 징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없다 그 얘기야. 그럼 이 징여세를 결국은 또 누가 내줘야 돼? 엄마가 대납해줘야지 엄마가. 그럼 엄마가 대납해준 뭐를? 징여세를 다시 한번 또 뭐 하나로 본다고? 징여로 본다고. 자 만약에 얼마짜리 받으면 5억짜리 받았다. 그러면 징여세는 얼마가 가야 되냐? 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빼주고 성년이면 5천만 원 빼줘. 자 미성년자를 가정합시다. 그러면 5억 원짜리 중개에서 얼마 빼라고? 2천만. 그럼 얼마? 4억 8천만 원이 징여세 과세가액이 돼 여러분. 그럼 징여세나 상속세는 최저 10%, 20%, 30%, 40%, 50% 5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해. 그래서 1억까지는 10%,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 5억을 초과해서 10억까지는 30%, 10억을 초과해서 30억까지는 40%, 30억을 초과하면 50%로 과세가 돼. 이런 거 알아야 돼 여러분. 실무 나가면. 옛날에 이게 시험 문제였다고. 상속세, 징여세 시험 문제였단 말이야. 헐? 그럼 4억 8천 배에서 징여세는 얼마 나오는가? 1억까지는 10%. 그럼 얼마야? 또 1억 원에 10%도 몰라 이제. 별게 다 몰라요 하여튼. 뭘 물어만 보면 그냥 다시 1억 원에 10%.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과표가 얼마야? 그러면 나머지 3억 8천만 원 몇 프로 때리라고?
20% 때리라 그예요. 이게 누진세율이야. 그래서 총 얼마? 4억 8천. 그러면 3억 8천만 원에 20%는 또 얼마 이건? 또 이게 어렵네. 7,600만 원이야. 그러면 결국 5억 원짜리를 미성년자가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8,600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초딩을 했죠? 초딩이 8,600만 원 증여세를 내? 못 내? 못 내. 그럼 이걸 누가? 강남 아줌마가 요걸 8,600을 뭐 해준다고? 대납해준다고. 그럼 요 대납해준 요 8,600만 원 또 뭐로 본다고? 증여로 봐서 또 뭘 때린다고? 증여세를 또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증여세를 또 누구한테 때려야 되는가 항상? 항상 받는 사람이야. 상속과 증여는. 그럼 8,600만 원을 자식이 또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5억짜리 받고 현금 8,600을 또 증여받은 걸로 본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8,600에 대해서 다시 뭘 때려 또? 증여세 또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때린 8,600만 원 증여세를 또 누가 내야 돼? 엄마가 내줘야지. 그러면 엄마가 대납해준 8,600만 원 증여세를 또 뭐로 보면? 증여로 보면 또 뭘 때려? 증여세. 그걸 누가 내 또? 엄마가. 그러면 그걸 또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또 뭘 때려? 증여세. 그럼 한없이 가죠. 그래서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자식한테 이벤트로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명의 넘겨주려 했더니 이렇게 복잡한 무슨 문제가 발생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네. 그럼 요거를 자식한테 증여계약서 쓰지 말고 무슨 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매매계약서 쓰자는 얘기죠.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가 되면 무슨 양도가 되고? 그럼 뭐에 대해서만? 차익 얼마? 1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이걸 누가 내? 강남 아줌마가 내야 되는 거죠? 뭐가 돼? 양도세. 아, 그러면 세금 문제 끝이야. 아, 그러면 증여계약서 쓰지 말고 무슨 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매매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매매계약서. 그러면 세금도 5억짜리가 1억으로 줄어들고 그것도 누가 내서? 강남 아줌마가 양도세 내면 세금 끝이죠? 이렇게 계속 가 안 가?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누구면? 직계존비속이면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걸 여러분 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 두 글자로. 왼수. 적어놔.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왼수지간의 매매라면 우리 세법은 야 무슨 부부지간에 무슨 부모와 자식간에 사고 팔았니? 니들 사고 판 게 아니라 뭐로 본다? 증여지라고 해서 증여로 추정한다고. 뭐로? 증여. 그래서 매매 당사자 누구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면 우리 세법은 매매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뭐로 간다? 증여로 봐서 뭐로 때려? 증여세 때린다고. 증여세. 그러면 매매 계약서 쓴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다시 어디로 쫓겨났어? 증여를 쫓겨. 강남 아줌마가 증여 계약서 쓰려니까 복잡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해서 요걸 피하려고 무슨 계약서 썼다고? 매매 계약서 썼더니 그 매매 계약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면 우리 세법은 그거를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로? 증여로 추정해서 뭐로 떼버린다? 증여세로 과세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니네가 뭘 줄이려고? 증여세를 줄이려고 뭘 써도? 매매 계약서 써도 그게 누구 지간이면? 왼수 지간이면 어디로 쫓아버린다? 증여로 쫓아버린다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매매계약서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장난치지 마라. 니네가 증여세 줄이려고 무슨 계약서 써도 매매계약서 써도 우리 세법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이게 무슨 규정이라는 거야? 추정. 추정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민법 배울 때도 나와 이거. 추정 규정, 간주 규정은 모든 법률 규정에 나오는 공통 규정이야. 간주 규정, 의제 규정. 그래서 얘는 끝자가 한 거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끝나. 걔는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얘는 끝자가 뭘로 끝났어? 추정한다. 추정 규정의 특징은 뭐다?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지간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주민세의 왼속지간이지만 실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부부나 직계준비세까지 돈 줬대라는 걸 어떻게 했대? 입증했대. 그럼 이때는 양도를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그때는 양도를 인정해준다고.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의 매매일 때 매매로 보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돼? 대가 지급 사실을 증빙,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쫓겨나는 거고 입증하면 올라가고 양도로 가는 거고.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입증 못하면 어디로 쫓겨났어 다시? 증여세. 그러면 이때에 요 증여와 매매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게 뭐다고요? 부담부 증여야. 부담부 증여.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결국은 매매냐 단순 증여냐 부담부 증여는 뭐가 달라진다? 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대.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걸 알아야 이런 규정이 나오는가. 가장 적은 게 뭐고? 매매고 매매도 뭐 유상인도고. 이거보다 세부담이 큰 게 뭐다고? 단순 증여다고. 그래서 어디가 세부담이 크다? 항상 증여가 더 크다. 그런데 요 매매 등의 유상가 단순 증여 요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다고? 요게 뭐다고? 부담부 증여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보다는 세부담이 크지만 매매보다는 뭐하지만 크지만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는 세부담이 줄어든 게 뭐다고? 부담부 증여다고.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단순 증여 안 합니다. 강남 아줌마들이 단순 증여하면 지들끼리 왕따 시켜. 아유 무식한 거 가진 건 좀 있다고 그냥 무식한 짓 하는 거 봐라 그래. 단순 증여를 안 하고 뭐 한다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여는 뭐보다는 크지만 매매일 때보다는 세부담이 크지만 뭐보다는 작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는 단순 증여를 한다. 부담부 증여한다. 부담부 증여를 한다. 왜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단순 증여보다는 얘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니까 줄어드니까.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한테. 부담부 증여는 글자대로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누가 수증자가 떠안는 거야. 요거를 이제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의 채무를 수증자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요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이때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법 시간에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어주신 분은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끝나고 제가 5억짜리 아파트 하나씩 다 드릴까? 알아서 해. 민계공유 한 10억짜리 드릴 수 있었는데 세법 하느라고. 그래서 자 세법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짜리를? 5억짜리 아파트 하나씩 뭐 해주겠다고요? 증여하겠답니다. 증여.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여러분한테 증여를 하겠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무슨 조건이냐? 제가 은행에서 대출금 받아갖고 갚지 못한 대출금 얼마 있대? 2억 원이 있대. 요걸 대신 여러분 보고 갚아달래. 그러면 제가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증여해드리겠대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여기에 은행 대출금 갚지 못한 거 얼마? 2억 원을 여러분이 떠안는 조건, 떠안는 걸 뭐로 표현한가? 인수, 채무 인수로 표현한가? 그래서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어. 받아요? 안 받아요? 고민 좀 해보고요. 그런 분들 계셔. 그 실제 있었던데 요 앞에 앉았던 아주머니는 저는 아직도 그분 정말 잊지 못합니다. 내 강의 평생 중에서. 다른 학원에서 있었던 전옆반인데 무슨 영업하시는 분이야 아주머니인데 뭐 얘기해도 뭐 나쁜 뜻 얘기하면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이야. 어?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저녁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피곤하니까 오면 딱 어느 순간부터 그냥 졸아요. 그 쉬는 시간 눈 떴다가 다시 수업 들어가면 다시 꾹 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 하루에 2번을 눈을 떠. 그렇게 계속 졸아. 근데 맨 앞에 앉아있어, 그것도. 그 선생하고 마주 보는데 그냥 계속. 자, 10분씩 해도. 자, 수업 들어간다. 근데 저는 한편은 고맙죠. 왜냐면 피곤한 몸을 끌고 와서 듣겠다고 하는 거야. 졸고 싶어서 조는 건 아니잖아. 와서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몸이 못 듣는 거야. 참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 좀 뒤에서 좀 주무셔도 좀 괜찮은데, 꼭 앞에 마주 앉아갖고 탁 조고 있으면, 강의하는 사람이 신경 써서 강의를 못해. 그래서 그분을 막 있다가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때 눈 뜨더라고. 얼마짜리 준다니까? 5억짜리 아파트 드리겠다니까 눈을 딱 뜨더라고. 근데 은행 대출은 얼마 있다고? 2억 원 있어. 이걸 대신 갚아달래. 그럼 제가 드리겠대.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답은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분만 대답을 안 해. 아니, 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하더니 이렇게 째려봐. 이 새끼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그랬더니 그래도 대답 안 해. 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눈 떴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요. 뭐라고?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대답하겠대. 그 다음 주에 그 아줌마 눈탱이 밤탱이 되고 왔어요. 왜? 그걸 물어봐야 되냐, 인간아. 그냥 받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받는다고 대답하셨죠? 네. 자, 요것만 생각해요. 부담부 증여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생각해요. 얼마짜리 드리는데요? 5억짜리 아파트 하나씩 증여하는데 은행에 갚지 못한 대출가 얼마 있다고요? 2억 원을 여러분 새로 어떻게 한다고? 인수한다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봐. 여러분이 또 아는 2억 원은 무상이야,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이야? 이걸 또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까지 대답 잘해다가 여기 무상이야, 유상이야?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갚을 뭐다고? 빚이야, 빚. 자, 이게 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 있죠? 저한테 콜사인 보내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제 빚 연기해버릴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증여받는 조건을 여러분이 또 아는 거죠? 또 아는 걸 뭐라 표현한가? 채무인수.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 채무인수액 얼마? 2억 원은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이게 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 이따 꼭 오시라고. 그럼 제 빚 2억 원을 왜 또 안 왔어요, 여러분이? 또 어려워져. 아니, 제 빚 2억을 여러분 왜 또 안 왔어, 지금?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 제 빚 2억을 또 안 내면서 이걸 받는 거는 얼마에서? 얼마 빼도? 그래요. 얼마 남어? 이게 순서 무슨 양도야? 이게 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이제 돌아버려. 여기까지 빚 2억 주를 또 안 오면서 받으시라는 건 받는데 요거를 다시 유상과 무상을 말을 살짝 바꾸면 이제 고민해. 유상인가 무상인가? 아니 제 빚 얼마 또 안 왔어? 그럼 이건 무상이야 유상이야? 앞으로 여러분이 갚을 뭐야? 빚. 그래도 이거 빚을 또 하는 이유는 뭐야? 순수한 3억 원이 얼마? 무상. 이것 때문에 받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거. 부담부 증여 나면 요것만 딱 생각하고 2억 대출금 또 하는 건 무슨 양도고? 유상이고. 그래도 받은 것은 얼마 남으니까? 3억. 3억 어떻게 나왔어? 5억에서 2억 뺀 거잖아, 뭘. 자, 요거를 이제 지금 설명한 거 이제 뭘로 표현하는가? 법률로 표현하는가? 법률로. 자, 그러면 원칙. 수중자의 채무인수에 여러분이 지금 수중자야? 그리고 제 빚 얼마 또 안 왔어? 2억.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증여받기 위해서 제 빚 2억 원을 또 아는 거, 요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유상. 다 아는 거야, 여러분이. 그럼 이 빚을 왜 또 안 왔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3억이 남으니까 요 3억 원을 이제 표현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증여 당시 재산가에 얼마? 저기 얼마짜리? 여기서 얼마 빼도 2억을 빼도 남아 안 남아? 얼마 남았어요? 3억 원이 바로 이게 순서 무슨 양도야?
무상이잖아, 무상. 이것 때문에 받은 거죠, 지금? 그러면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액 결론은 뭐야, 여러분? 유상과 무상이 어떻게 한다? 동시에 발생한다죠. 부담부 증액 결론 뭐다고? 뭐와?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지금 얼마짜리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죠? 제 채무액 얼마죠? 그럼 몇 프로예요, 저게? 40%의 무슨 양도와? 유상과 3억 원. 이것 때문에 받은 거죠? 3억 원이 50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야?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요 부담부 증여는, 요 사례에 따른 부담부 증여는 몇 프로의 유상과? 40%의 유상과 몇 프로의? 60%의 뭐가? 무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40%는 뭘로 때리고 40% 뭘로 때려야 돼? 양도소득세로 때려야죠. 나머지 60%는 뭘로 때려야 돼?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40%는 뭘로 때리고요? 양도소득세로 때리고요. 60%는 뭘로 때리라고요? 증여세로 때리라고요. 이게 부담부 증여야. 그럼 양도세는 항상 양도가액이야, 양도차익이야? 양도차익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뭘 빼야 돼?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 거죠? 이때 요만큼 빼지니까 그만큼 부담부 증여는 단순 증여일 때보다 요만큼 세부담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단순 증여보다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 왜? 40%만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주니까? 빼주니까. 취득가액이 몇 프로를? 40%를 양도가액 얼마에서? 2억 원에서 빼니까. 양도가액 얼마? 2억 원에서. 당초 취득가액 얼마에서? 4억 원이 몇 프로만 빼야 돼? 40%만 빼야지. 40%만. 이해하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뭐일 때보다 단순 증여 때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줄어든다. 그러면 결론 낼게요. 단순 증여가 유리하다?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부담부 증여가 납세문에 주서 유리하다고. 왜? 단순 증여일 때가 세부담이 더 크니까. 그럼 가능하면 증여받으라면 단순 증여받아? 부담부 증여받아라? 부담부 증여받아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에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이면. 자, 부담부 증여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 할 때 이거 계산 문제 실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이면 여기서 쫓겨났던 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다시 또 어디 나왔네? 매매에서 나타났던 왼수가 지금 어디에도 나왔어요, 지금? 부담부 중에 또 나온 거야. 자, 봐. 왼수지간이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증여세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무슨 계약서 썼어? 매매 계약서 썼어. 그 세무서장이 매매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얼로 쫓아버렸어. 증여를 쫓아버렸어. 근데 들었어.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 뭐가 적다고? 부담부 증여 적다고. 그래서 다시 어디 왔어? 부담부 증여네. 그러면 세무서장이 뭐래? 아줌마 또 왔네? 아줌마 또 왔네 그랬어. 지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어디서 왔었잖아. 지금 한번 매매에서 왔었잖아. 그래서 쫓아갖고 얼른 쫓아냈어. 근데 지금 또 어디 왔다는 얘기야? 부담부 중에 또 짠하고 나타났단 말이야. 오케이까지?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우리 세법은 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준다 안 해주긴다? 안 해주겠다는 이제 감이 오죠?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나도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애명할.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머니 탓하세요.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우리 세법은 니들 실은 뭔데? 단순 증여인데 이거 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부담부 증여를 쓰는 게 더 세부담이 적어든다 해서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때 채무 인수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합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그럼 이거 뭐야?
단순 증여.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보겠다는 사람은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로 추정했다. 그래서 뭘로 때리겠다 그냥? 증여세. 그러면 우리 강남 아줌마 매매에서 쫓겨났다. 증여로 와서 다시 부담부 증여가 적다 해서 다시 어디 왔는데? 부담부 증여로 왔는데 또 쫓겨난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 추정해서 그냥 단순 뭐로 보겠다? 증여. 그러면 채무 인수액을 있는 걸로 보겠다? 없는 걸로 보겠다? 여기서 없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뭐만 남어? 요 두 놈은 없는 걸 보니까. 요것만 남죠? 뭐? 증여 당시 재산가액 얼마? 5. 그냥 전에 뭘로 때리겠다고? 증여세로 때리겠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추정 규정에 또 애매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 뭐 한다고요, 여러분? 추정. 그러면 다시 우리가 누구 지간이지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이지만 채무 인수를 했습니다라고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한다면 다시 부담부 증여를 인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럼 다시 일로 올 수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 강남 아줌마는 뭘 하려면 부담부 증여를 하고 싶으면 뭘 준비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못하면 어디로 가고? 증여로 쫓겨나고 입증을 하면 어디로 와서 부담부 증여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담부 증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되죠. 그럼 누가 개입돼? 당사자 간에? 은행이 개입되죠. 그래서 강남 아줌마 명의로 먼저 뭘 받고? 먼저 대출받아.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5억짜리에 대해서 뭘 설정해? 대출 받는다고 2억을 받아. 그럼 은행에서 2억 대출해주면서 뭘 설정해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이제 등기부 보면은 갑으로 돼 있고 갑이 채무자가 돼서 요 5억 원짜리 부동산에서 대출금 얼마? 2억 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애명의로 뭐 하는가? 증여하죠. 그러면 증여로 인해서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또 뭘 내야 돼요? 수증자는 취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 낸다고 그랬죠? 부동산 취득이란 취득세, 증여일 때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 했어? 자, 매매일 때 취득세율은 몇 프로야? 죄송해요. 지금 취득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취득세. 자, 상속을 받았을 취득세는 몇 프로고? 2.8. 그게 농지면 2.3. 상속의 무상이면 3.5. 단 비영리 사업자 받으면 2.8. 매매일 때는 4. 농지면 3%. 그래서 지금 증여로 인해서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 지금 매수자 명의로, 아니, 아들 명의로 뭐 해야 돼?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증여를 하려면. 그러면 증여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돼? 취득세. 취득가액이 몇 프로 내야 돼? 3.5%의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이 나오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애명의로, 수증자 명의로 뭐 해야 돼?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매수자한다. 수증자의 누구? 아들 명의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런데 이때 무슨 계약서 써갖고? 증여계약서인데 그 증여계약서에 딱 한 줄만 들어가면 돼. 지금 엄마가 대출받은 거를 누가? 아들이 인수한다는 조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는가? 부담부 증여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으면 단순 증여고 증여자의 채무 2억 원을 수증자인 자식에 인수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부담부 증여. 그래서 애명의로 뭐 한다며? 등기를 해놨죠. 거기에 등기 원인은 뭐고? 증여고. 다만 이 증여 계약서가 뭐가 한다 들어가 있어? 채무를 인수한다. 그럼 뭐가 돼버리는가? 부담부 증여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애명의로 바꾼 다음에 다시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걸? 채무자가 갑으로 돼 있는 걸 누구로 바꿔야 돼? 을로 바꿔야죠. 그래서 채무자 변경을 해야죠. 누구 명의에서?
갑에서 을로 채무자 변경해요. 그럼 은행이 뭘 끊어줘? 채무자 변경 확인서를 끊어줘. 이제부터는 대출금을 갚을 사람이 누가? 갑이 아니라 누구다? 을이다라고 누가? 은행이 바로 증명서를 끊어준다고. 그러면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갖고 이제 뭐 내면 돼? 증여세 내면 돼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누가? 은행이 끊어준 채무자 변경 확인서에서 이게 무슨 증여구나? 부담부 증여. 그리고 누가 은행이 뭐 해줬어? 입증해줬죠? 은행이 증명해줬잖아. 그럼 부담부 증여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야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 왔네? 부담부 증여로 왔네. 결국 누가 이겼어? 강남 아줌마가 이긴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뭘 한마디 하냐? 두고 보자. 아니 세무서장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뭘 두고 보재? 뭘 두고 보자니까 은행 세무서장은? 응? 응? 누가 뭐 하는지 채무를 갚는지 지켜보겠다고. 근데 제가 얘가 누구래서? 학생. 그러니까 얘가 빚을 대출을 갚어 못 갚어? 못 갚겠죠 당연히. 세무서장이 자식한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이번에 대출 원리금 계속 갚는 너 무슨 돈으로 나서 갚는가 그랬더니 그게 뭔데? 난 모른다.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래? 그래. 그러면 세무서장은 얘 자기 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면 누가 줬는지를 묻고 묻지 않고 뭘 때려? 증여세 때릴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누가 때려? 세무서장이 증여세 때린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뭘? 채무를 얘가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걸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입증해야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입증할 거야? 자식이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그렇죠. 요 목적물을 수익형 부동산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를? 임대료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취하면 되죠. 그럼 그건 엄마가 대신 법정 대리를 해주면 되고, 임대차 써갖고 애 명의로 통장으로 뭐 월세 들어오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 월세를 은행 대출 원리금 계좌에 뭐 자동 연계시켜버리면 되죠. 그럼 계속 누가 입증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은행이 입증해주겠죠. 제3자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 이런 분이 진정한 뭐야? 강남 아줌마죠. 자, 요게 부담부 증여예요.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326조. 나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난 못 알아듣겠어. 무슨 소리인지. 난 집에만 가고 싶어. 그런 분은 326쪽의 맨 위에 박스 있죠? 찾으셨나요? 그게 결론이야. 별표 3개. 그거 설명하려고 여태 있던 게 MB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 박스를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외워야죠 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이혼이자 여기까지 하십시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에게 위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자, 밑줄합니다. 밑줄.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했던 부동산 대물 변제. 이게 무슨 양도야? 유상양도. 그래서 양도로 보아서 양도세 과세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 위자료는 뭘로 줘라? 위자료는 뭘로 주랬어? 금전을 지급하랬죠? 금전을 지급하면 이때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지만 위자료를 돈 대신 뭘로 주면 부동산을 넘겨주면 이건 뭐야? 대물 변제. 그래서 뭐가 과세가 된다? 양도 소득세 과세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3가지만 봅시다. 거기 딱 밑줄.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범죄 또는 환지 처분을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 충다. 밑줄 하나. 그 다음에 327조 양도담보 밑줄 하나. 양도담보 민법에서 좀 배우셨나요? 자, 거기 써져 있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양도담보다. 그래서 양도담보 옆에다 적으세요. 땡땡 해놓고. 요거는 뭐죠? 담보 제공했다는 형식상 이전 적어놔.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는데? 채권자에게 넘어갔는데 이게 매매로 인한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뭐다? 담보 목적으로.
그래서 결론, 양도 담보는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이전. 요 말 적어놔야 돼.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이전이야.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뭐다고? 형식상 이전. 따라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죄송합니다. 안 본다. 죄송합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빨리 좀 마무리하려던 거 급해갖고. 다만, 그 밑에, 1, 2, 3 밑에, 다만, 양도 담보 계획을 체결하는 밑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 충당한 때 밑줄. 채무 불이행에 따른 변제 충당. 그때는 뭐랬어?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양가로 3번. 하나만 더 봅시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자 밑줄. 단순 분할. 또는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 다시 밑줄. 단순 재분할. 그래서 여기 무슨 글자 나왔죠, 여러분? 단순이란 말이 나면 여러분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걸 말해. 저거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걸 말하고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공유권의 분할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나 저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공유권의 분할이 나오면 이 공유권의 분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공동 소유에서 뭐로 바꾸는 거야, 그냥? 단독 소유로 바꾸는 거야. 그냥 소유권 형태의 전환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다만 하나 따져야 되는 것이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이걸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단순 분할이란 표현하고. 그러면 이때는 양도로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그러나 지분율 변동이 있으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누가? 지분율이 감소된 자가 지분율이 뭐한 사람한테 증가한 자에게 양도한 걸 본다. 그래서 항상 결론 냅시다. 뭐가 나오면? 공유권의 분할이라면 단순이란 말이 있으면은 양도를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단순 말이 없고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금 10분 쉬었다가 비과세 갑시다.